자, 교재는 2페이지 형법서론입니다. 원래 형법서론은 거의 출제가 되지를 않는데 23년도 1차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형법은 법익보호 기능이 있죠. 자, 여기서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형법은 강제력을 수반하죠.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최후 수단성,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최후 수단성 또는 보충성이라고도 합니다. 형법은 행위규범이며 집행규범이기도 하다. 맞죠? 형법에는 보호기능, 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죠. 이 중에서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기능이 약화되어 강화된단 말이 틀렸어요.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약화되는 상호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죄형 법정주의로 넘어갑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거의 모든 시험에서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양이 그래서 많아요. 자, 꼼꼼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올해 경찰 1차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있죠. 양형기준표인데요. 이 양형기준표는 대법원에서 만든 거잖아요.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 법률이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형벌법규는 엄격 해석 적용해야 된다. 맞죠? 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유추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허용되죠. 틀렸습니다. 소추 조건인데요. 자, 소추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됩니까? 축소가 됩니까? 확대되었대요.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유추해석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자, 여기 해설 갑니다. 해설 별표 바꿔두시고요.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소추조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이 조각 사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면제 사유도 유리한 거죠. 이런 것은요. 확장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유리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유추하게 되면 그만큼 반대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가 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래서 불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이 지문을 이제 이번에는 요거를 뽑아서 출제를 했죠. 기존에는 다른 것을 요것을 뽑아서 출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을지 이거를 뽑을지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념 정의를 확실하게 해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요 제한적이다, 확대다는 요 낱말을 바꿔서 정반대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은 꼼꼼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죄가 되지 않은 행위란 말이죠. 죄가 되지 않던 행위인데 법조문을 만들어요. 구성요건 즉 법조문을 만들어서 처벌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자, 근데 그 법조문이 그 전과 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이 신설된 법조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설된 법조문은 여기서 신설됐다고 하면 신설되기 전에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신설된 이후부터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자, 이 법조문이 만들어졌다면 그 행위가 이 법조문이 만들어지게 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면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지 그 전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면 그 이전에 그 시행 이전에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 안 됩니다. 이건 언제부터 적용된다?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소급요금 전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2번 갑니다. 자, 해경 승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뭐 그냥 튜닝의 개념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자, 튜닝이란 개념은 자동차 구조 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래서 자동차 구조 장치 일부 변경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개념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판례 아니고. 2번 판은 좀 많이 봤죠. 자, 음주 추정 불응죄를 묻고 있는데 경찰이 음주 추정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여기 음주 측정 호흡 조사에 따른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입니다. 누구냐면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고 그래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잖아요. 그 들여 마시고 내뱉는 부분을 이 사람이 잘 못해요. 이 척추 장애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겁니다. 이것은 신체 구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신체 구조상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응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음주 추정 불응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죄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자, 이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잘 되는데 외국환 거래법 판례입니다. 여기서 몰수 추징 대상은 해당 범죄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취득이란 무슨 뜻이다?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 판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돼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뒤에 여러 번 출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자, 4번을 가보면 금전 대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자, 어떤 얘기냐면 자, 따옴표 되어 있을 겁니다. 소액 대출 및 소액 결제 현금화 등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외 의뢰인들에게 소액 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입니다. 여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구매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를 떼고 나머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핀 번호를 알려주고 이렇게 떼고 주는 것은 금전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전대부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판결 요지는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도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요. 그래서 이 핀 번호 사건도 알아두시고 3번입니다.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3번. 자, 기억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상의 소지인데 자, 국가보안법상의 7조 5항의 소지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소지라고 하는 것은 불온 서적물, 뭐 기밀성 책, 그쵸? 그런 책들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상 7조 5항인데 과연 이 행위도 과연 국가보안법상의 소지로 볼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카페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둬버려요. 자, 이것을 국가보안법상 불온 선전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건 소지가 아니죠. 이것을 소지라고 보게 되면 그 소지라는 국어의 낱말 의미를 확장적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지라고 보게 되면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2번. 자, 이건 뭐냐면 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의료법상에 17조 1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처방전을 발급은 누가 해줘야 된다? 처방전 발급은 진찰한 의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찰도 하지 않았어요. 진찰도 하지 아니한 자가 처방전을 발급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걸 처벌하는 것이 의료법 17조 1항인 것인데, 자, 잘 보세요.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을 이용하여 용태를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겁니다. 자, 요 지금 두 줄짜리가 이제 사실관계인데, 요 의사가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해서 처방전 발급해 준 것은, 자, 밑에 줄,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처방전 누가 발급해 줬다고요? 처방전을 지금 의사가 지금 발급해 줬잖아요. 그치? 물론 이제 대면해야 되는데 대면하지 않고 전화, 화상을 통해서 발급해 준 것이지만 누가 발급해 줬어요? 의사가 발급해 준 거예요. 근데 의료법 위반죄는 의사가 아닌 자가 발급해 줬을 때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의사가 발급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건 의사가 발급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자가 발급해 준 건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의사가 아닌 자가 발급해 줬다라고 해서 이걸 처벌하게 되면 그건 죄형법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이 판례가 2013년도 판례예요. 지금은 이런 것도 처벌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가 이제 한 언젠가요?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뭐 우리 형사법이 개정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범죄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뭐 화상으로라도 뭐 이렇게 법정에서 뭐 이렇게 하는 피의자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화상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은행에서도 이제 화상을 통해서도 이제 뭐 계좌도 막 이렇게 개설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시점을 이유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 기존에는 의사가 화상 등을 이용해서 진찰도 안 했는데 대면도 안 했는데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걸 처벌하자니 마땅한 규정도 없고 해서 찾아보니 의료법상에 17조 1항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었던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요거로 처벌해버리자 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디귿번 갑니다. 자, 디귿번은 뭐냐면 성폭력 처벌법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 조항은 어떤 조항이다?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음란죄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했을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실관계도 이 죄가 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갑이 20일 동안 6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서 옆집에 사는 A 주거지 출입문에 잘 보세요. A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A에게 전달했다. 자, 이것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자신이 직접 갔어요. 직접 그 집에 가서 출입문에 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끼우는 거예요. 여기서 통신매체 이용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통신매체를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지문은 맞는 거죠. 해설도 갑니다. 해설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따옴표 되어 있죠? 이 규정 나와 있죠? 이 규정은 반드시 통신매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했을 때 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보셨겠지만 통신매체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직접
자기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끼워넣은 거란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직접 끼워넣은 거예요. 직접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위반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런 것까지 처벌하고 싶으면 법을 만들어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법이 있나요? 그런 법 아직은 없죠. 그래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리 1번입니다. 이건 뭐냐면 도로교통법에 가면 무면허 운전죄 처벌 조항이 있죠. 이 무면허 운전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하나요? 도로 등에서 면허증도 없이 운전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무면허 운전죄인 거예요. 어디서 운전해야 된다고요? 도로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운전했어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거예요. 면허증도 없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무면허 운전죄는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도로가 아닌 농로길, 운동장에서도 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 운동장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처벌할 수 있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걸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